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마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진 해커먼과 아내 베시 아라카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돼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나섰는데요. 신규 실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1순위로 꼽은 미국 국제개발처. 해고된 직원이 플라스틱 상자 가득 사무용품을 담아 나옵니다. 이날 물건을 챙길 수 있도록 폐쇄된 본부 건물에 15분간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10,000명 직원 가운데 300~400명을 빼곤 대부분 해고 또는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한 여성은 표지판에서 개발처 이름을 가린 검은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And to see everything disappearing before our eyes in a matter of weeks, it's very scary to me and depressing.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가 24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2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여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정부기관이 몰린 워싱턴 DC의 신규 건수가 2천여 건으로 약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공무원 감축이 실제 실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강한 소비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상당한 인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 정부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해고에 앞장선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는 안 그러면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simply cannot sustain as a country $2 trillion deficits.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머스크는 반면 의회에 대해선 의원 급여를 올려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두 나라가 기대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을 제조하는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drugs come in through Mexico. They come, a lot of them,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them come from China. And that's why we did tha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두 나라가 국경 안보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조치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주가 국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 병력을 국경 순찰대 업무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6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국경 순찰대 지원 업무에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선서식이 진행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새롭게 투입된 군인들이 불법 국경 횡단과 범죄활동 단속 등 새로운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With this swearing in, you will become enforcers of Title 8 of the United States Code, able to apprehend and detain those who cross the border illegally. 현재 미 전역에서는 1,5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 병력이 남부 지역의 국경 순찰대에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불법 입국 사례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헐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이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올해 95세의 진 해크먼과 65세의 부인인 피아니스트 베시 아라카와 부부가 산타페 지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기르던 반려견도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행이나 외부 침입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 해크먼과 아내인 아라카와의 시신은 집안의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아내의 시신 근처에 이동식 히터가 놓여 있었던 점을 들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여러 정황을 놓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y didn't locate.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safe. We had been going in and out of the house. I don't know if that affects, if there was a concentration of any gas, including carbon monoxide. So, that's yet to be determined.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독극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 해크먼은 지난 1960년대 연기 생활을 시작해 헐리우드 대작 영화의 주연급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1971년 개봉한 프렌치 커넥션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1992년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나무조연상을 받는 등 연기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초등학교 상담 교사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한인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까지 드러났고 용의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지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세크라멘토 지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제 이 초등학교 카운슬러였던 35살 한인 남성 김원영 씨가 총 10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교회 청소년부 리더였던 김 씨가 한 미성년자와 주고받았던 부적절한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행각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로 유치원생부터 6살 학생들의 상담을 담당했던 김 씨가 14살 미만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1명이 추가로 더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여러 학교들과 한국어 문화학교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김 씨에 대한 중요한 제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1,000에 달하는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김 씨는 14살 미만 아동에 대한 8건의 음란 행위와 2건의 성폭행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됐고 내일 오후 3시에 세크라멘토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사 2곳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인 머큐리 보험사는 오는 3월 말부터 주택과 콘도 보험료가 평균 12%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머큐리 보험사의 57만 9,300명 고객들의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또 리버티 뮤추얼의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내 4위 주택보험사인 세이프코도 5월의 주택보험요금을 평균 7.2% 인상해 8만 6,700명의 고객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세이프코는 2026년까지 콘도 소유자나 세입자 보험 상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상품 고객들에게는 이번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각 고객의 갱신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 권익단체가 내일 전국적인 소비 중단 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피플스 유니언 USA는 기업과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일 하루 24시간 동안 소비자들이 지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경제 셧다운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피플스 유니언 USA 측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기업들은 다양성 등의 DEI 정책을 축소하고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모두가 지출을 멈춰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respond to one thing, money, dollars. And so many of us around the country said, well, let's flex our dollar power because that is the only thing they listen to.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전문적인 소비 중단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정비소를 찾은 한 흑인 여성이 직원으로부터 인종 비하적인 메시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마카엘라 스타크스는 큐네스뷰 GMC 정비소에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한 후 정비 내역서에 N워드가 포함된 인종 비하적인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타크스는 해당 사연을 온라인에 공개해 정비소 측을 비난했고 논란은 미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뉴욕 닛산 딜러십의 람질리스크 대표는 해당 사연을 접한 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는 문제 정비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28,000 상당의 닛산 전기차 리프를 선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의 메시지를 남긴 해당 직원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운수 영업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허가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지만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승인 여부와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에서 차량 호출 앱을 개발 중이며 2025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허가가 승인될 경우 테슬라는 이미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인 구글 웨이모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도 경쟁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서비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 컨설팅 기관 스카이트랙스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와 예약 시스템, 기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측은 대한항공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5성 항공사 선정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5성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구인체제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하사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목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데 2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현주입니다.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데 목숨을 걸었다. 김건희 여사 육성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과 왜 화가 난 것인지 전후 맥락을 두고도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뒤 지인과의 대화에서 조선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 육성을 공개한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은 명태균 파일이 김 여사를 자극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조선일보가 명 씨에게서 파일을 입수한 상황을 알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파일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입장문에서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 씨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기사를 쓸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 씨 측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하지 않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바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문제의 파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 사건의 핵심 물증이 들어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대화 당사자인 명 씨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보도가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고발해 얻는 사회적 공익이 실정법 위반에 우선한다는 반론도 제기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의 통화 녹음의 경우 통비법 위반 소지를 고려했다 해도 통화 녹음 외에 이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는 명 씨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비명계 주자들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을 나눕니다. 이 대표는 정상과 비정상이 대결하는 국면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며 임 전 실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전 실장도 이번 봄이 국민들에게 절실할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당 정체성을 함부로 못 바꾼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온 임 전 실장은 이번에도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묵직한 견제구도 던졌습니다.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자신이 도지사를 지냈던 경남을 찾아 국민을 통합시키는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228 민주화 운동을 앞두고 대구 228 기념공원을 참배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보수 진영 주자들의 단골 코스인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제7공화국의 출범을 우리 애국 시민인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취지를 다짐하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십사. 민주당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조금씩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대표는 오늘 비명계 인사 중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한 민간 기업이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사의 과학 장비들을 탑재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가 26일 미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아테나는 발사 후 약 44분 만에 로켓 2단부에서 떨어져 나와 달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고요. 8일간 비행한 뒤 남극 분화구 인근의 몬스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후 나사의 드릴과 로버 등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드릴을 이용해 달 남극의 물과 가스, 기타 광물 자원의 잠재적 존재 여부를 파악할 거고요. 탐사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 달 남극의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 음영 지역에 물의 얼음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앞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첫 번째 달 탐사선이었던 오디세우스는 달에 착륙한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착지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임무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도에서는 지난번의 결함을 바로잡아 완벽한 착륙을 성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투우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 관련 행사 개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우를 멕시코 전통 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에서 자리 잡았는데요.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멕시코에서도 그 잔혹성 때문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더불어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코끼리를 두고 감정이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멕시코시티 산후안 아라곤 동물병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서식 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힘을 모으는 시민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주택가 옆 도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히 출동합니다. 골목길로 접어드니 한 시민이 다급히 길을 안내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피해자가 고령이라 섣불리 차를 움직이기도 더 지체하기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지를 발휘한 경찰,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차 주위로 주변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영차, 영차 차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죠.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차에 깔린 시민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조에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살아있는 시민 정신을 보여준 위대한 시민분들 응원한다. 한국인들의 단합력 너무 좋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비소에 맡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에어클리너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비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새 제품을 상자에서 꺼내 내려놓더니 사진을 찍죠. 고객에게 보내줄 부품 교체 인증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사진 찍은 새 제품은 원래 상자에 넣어 갖다 놓고요. 뜨던 제품을 다시 차량에 장착합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가 의심된다며 올라온 영상인데요. 정비가 너무 빨리 끝나 의심스러워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더니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 교체 장면도 수상했는데요. 엔진 오일을 빼내는 장면은 없는데 인증 사진을 찍고는 15초 정도 오일을 들이붓는데요. 벌써 다 끝난 건가요? 영상을 본 운전자, 교체 작업이 제대로 된 건지 정비소 사장에게 연락을 했고요. 사장은 에어클리너 교체는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엔진 오일은 충분한 양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환불을 받긴 했지만 뭔가 찜찜하겠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순순히 환불해준 것부터 수상하다. 저래서 정비할 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코끼리는 뇌가 커서 3살 아이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 매우 똑똑한 동물로 알려졌는데요. 사육사를 도와 호수를 정리하는 기특한 코끼리가 화제입니다. 일본의 한 동물원인데요. 비 오는 날 호수로 물을 뿌려가며 청소하는 사육사 옆으로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코를 물고 있는 모습이 뭔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청소를 끝낸 사육사가 호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코로 파란 호스를 집어든 코끼리, 둥글게 말아가며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사육사를 도와 정리를 마친 코끼리, 청소한 보상으로 사과를 야무지게 받아먹습니다. 일본 나고야 히가시야마 동식물원에 있는 아시아 코끼리인데요. 누리꾼들은 진짜 영리하다. 호스 접는 방법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람보다 낫다면서 코끼리가 기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캔자스주의 한 자동차 부품점입니다. 가스 누출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매장 밖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유리창이 와장창 떨어지더니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소방관들 재빨리 피하는데요. 당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폭발 전 매장에 있던 주인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요. 매장 밖으로 나온 지 30초도 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매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번 가스 누출 사고로 매장 주변 거리 곳곳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